그 뉴스에 네. 굉장히 웃긴 이슈거리가 하나 있어요. 웃긴 거요? 웃겨요. 왜요? 그 5호선이 예. 김포까지 뚫리고 예. 46,000 가구 신도시급 콤팩트 시티가 조성이 된다고 지금 기사에 떴어요. 대표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왜 웃겨요? 아니 지금 뭐 이거 웃긴 건가 이게? 이거 웃겨요? 아니 지금 보시면은 지금 뭐 인천이나 지금 뭐 송도, 검달 신도시, 김포 쪽 주변은 지금 가격이 내려가서 지금 아우성인데 지금 또 이런 웃긴 아주 빅 이슈가 또 떴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김포 한강신도시나 검단신도시 같은 경우는 24년쯤 되면 약간의 가격이 다시 약간 회복할 거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높은 가격 말고요. 네네. 하락했다가 다시 살짝 올라올 거라고 봤는데, 네. 이런 게 발표가 나면 적어도 한 2030년까지는 가격 회복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아파트 가격 지금 기존에 있는 가격을 놓고만 말한다면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정책이지 당장 실행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발표했으면 실행하는 거죠. 우리 그 정부에서 발표한다고 그래도 아주 오래 걸리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27년부터는 분양을 시작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30년이면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정말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 심정이 어떨까요? 저는 사실 그게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이 뉴스를 보고 기뻐할까요? 아니면은 이 정부에 대해서 원망을 할까요? 사실 뭐든지 반반이에요 지금. 메모드급의 도시가 오면 도시 인프라가 더 커지잖아요. 그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고 해서 자꾸 인구를 더 늘리려는 그 지자체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아주 뭐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지금 집값이 하락해서 특히 고점의 집값을 사신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는 집값이 하락하니까 하락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생각에 좀 불만이 있을 수도 있죠. 동감합니다. 그리고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분양가는 좀 많이 낮았던 편이에요. 네. 그래서 분양 완판이 됐는데 네. 지금 입주를 못 하고 있잖아요. 잔금을 못 치르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제 금리가 오르면서 여러 가지 그 역전세난도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고가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요. 네. 부동산은 지금 고가다라는 인식. 근데 그 인식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계속 발표가 될 거예요, 앞으로도. 네. 그러면 집값은 더 내려간다라고 보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게 정부 정책 가운데 지금 오늘 이런 46,000 가구 신도시급 콤팩트 시티가 조성이 된다 발표한 정부 정책이 어떻게 보면은 이 시기에 또 정부 정책으로 발표하는 게 김포를 어떤 타켓으로 하나 두고 얘기를 한 게 아닐까요? 그거는 우리 선생님 잘못 보신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그 음모론이에요. 그런 거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래요? 왜냐면 뭐 김포 집값을 일부러 떨어뜨리려고 막 뭐 김포에다가 더 많이 짓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김포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좋은 땅들이 많이 있어요. 그동안 개발이 안 됐던 것이고 또 교통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죠. 힘들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5호선을 연결해 준다라고 한다면 김포도 이제 살기 좋은 동네로 교통이 편해지는데 제가 간단하게 보니까 김포에서 뭐 시청까지 70분 정도, 69분 걸린다 그러는데 1시간 10분이거든요. 네네. 그건 이제 정말 막 뛰어서 70분이지 여유 있게 걸어서 환승하고 어쩌고 하면 뭐 1시간 반이죠. 저도 김포에 이런 뭐 광역 교통난 해소 뭐 아주 좋습니다. 5호선도 들어가고 살기 좋은 동네가 또 서울 근처에 있다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근데 과연 지금 뭐 거기에 사시는 분의 입장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정책이 지금 이 시기에 딱 맞게 떨어졌느냐 저는 사실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근데 불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이 하락하는 이 시기에. 근데 지금 집값이 하락한다고 하지만 하락을 몸소 체험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고가에 사서 지금 옆에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내 가격도 그만큼 떨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거래된 양은 작잖아요. 그렇죠. 거래량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집값 하락기는 맞고 하락하는 건 맞는데
거래가 없으니까 하락했다라는 말도 사실은 섣부른 말이다. 아, 거래량이 없어서 그런 거죠. 지금 현재 거래량이 없으니까 전부 다 우리 흔한 말로 요 구라로 요걸로 다 지금 거래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나면 진짜 하락한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주장했던 진짜 하락이다라고 하려면 네. 하락 거래된 거래량이 많아야 된다. 아, 그 중요한 포인트네요. 예, 그래야지 이게 진짜 부동산의 하락 안정이라고 말하는 거지. 몇몇 집이 팔렸다고 해서 그걸 전체로 또 볼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물론 부동산은 심리이기 때문에 한두 채가 아주 낮게 거래되거나 아주 고가에 거래되면 그것들이 영향을 주긴 줘요. 그 대표님 말씀처럼 그 전체적인 영향으로 봤을 때는 거래량을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가격과 거래량을 둘 다 봐야죠. 아무튼. 지금 그 분양 시장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네. 왜 어렵냐면요. 그 갭 투자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아무리 뭐 어떤 규제를 풀어주고 뭘 해도 안 되는 게 갭 투자가 안 돼요. 그렇죠.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수요는 한정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 돈이 다 어디서 납니까? 그러니까 그 돈의 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한정된 돈에서 살 수 있는 수요자들은 갭 투자를 통해서 뭔가를 이 부동산을 끌어안고 상승분의 이익을 노려야 되는데 현재는 고가의 분양, 네. 부동산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시공사 쪽에서 보면 고가 분양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네네. 왜냐? 그들은 자재값이고 뭐고 다 올랐다. 땅값도 올랐다. 이렇게 하면서 그 가격이 그 가격이다. 이렇게 올라가는 가격이다. 라고 말하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보면 가격이 고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고가를 다 안아줄 만한, 받아줄 만한 시장이 그렇게 있지 않다. 모르죠. 우리나라의 인구 5천만 중에, 그것도 특히 경제 인구 중에 50%가 연봉 1억이 넘으면 다 받아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이런 발표 같은 경우에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 시그널로 보십니까? 아니면은 뭐 지금 이때 뭐 저는 긍정도 부정도 아니고요. 네. 김포 쪽의 집값은 당분간 상승하긴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어차피 정부는 노린 게 부동산 안정화잖아요. 그렇죠. 공급을 통해서 안정화시키겠다는 거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맞는 거고 또 기존의 주택을 가지고 있던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자꾸 공급이 늘어나면 뭐예요? 가격이 점점 올라가지 않고 머물러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가진 사람들은 싫어할 것이고 실수요자로 거기 들어가서 사실 분들은 오히려 좋을 수 있는데 이 과연 분양가가 얼마냐 그때 가서.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정부에서 부동산 해제 규제를 풀고 정책들이 지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 앞으로 정말 이게 서민들한테 실수요자나 서민들한테 이 정책이 도움이 될까요? 지금 나온 규제 해제 이런 네, 거. 어제 발표나 보면은 그런데 규제 해제를 왜 하겠어요? 부동산 경기가 정말 얼어붙고 있고 위험하니까 규제 해제를 통해서 거래 활성화를 시키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거래 활성화가 규제 풀어준다고 막 생기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LTV를 그렇게 조정을 해준다고 쳐도 네. 그거 대출받아서 그렇게 사기 어렵습니다. 아, 그렇죠. 예. 뭐 15억 초과의 아파트도 충분히 대출받아서 살 수 있게 규제를 풀어줬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특히 그 생애 첫 주택의 경우는 80%까지 네, 맞습니다. 80%. 대출해줄 수 있죠. 네. 그런데 DSR을 풀어주지 않았잖아요. 아, 그렇죠. 중요하죠. DSR을 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DSR의 적용이 걸리면 그 풀어주나 마나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DSR을 왜 못 풀어주냐? 바로 가계부채가 급증하기 때문이에요. 네. 나중에 가계부채 폭탄 터지면 그 못 막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정책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 언론에서 지금 연일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사실 이 정책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이게 서민을 위한 정책인지 아니면은 가진 자의 어떤 정책을 옹호해 주는지 정말 힘들어요. 모든 정책이 서민들만을 위한 정책을 펼 수는 없는 거고 또 어차피 부동산을 뭔가가 얼어붙은 거를 뭔가 거래를 통해서 좀 활성화시키는, 그러니까 뭐 가격을 상승시키자는 게 아니라 거래 활성화를 좀 시키자는 측면에서는 어차피 돈을 가진 분들이 돈을 쓰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정책은 아마 거기에 포커싱이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전국에 지금 다 풀리지 않았습니까? 뭐 세종도 풀었고 서울 주요 지역 빼고는 다. 네, 예. 경기도 지역 뭐 4개 시 정도를 같이 묶어서 성남도 안 풀어줬더라고요. 그렇죠. 이럴 때는 아마 성남에 계신 분들은 왜 우리 안 풀어주냐고 그러시고 불만이 있을 수 있죠.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또 만약에 서울 그 경기 지역 주요 지역에서 성남을 또 빼면 왜 우리가 주요 지역이 아니냐고 또. 그러니까 서울에 언저리에 있다는 그 입장만으로 이렇게 규제에 묶여 있다는 것 자체도 참 아이러니컬하네요. 근데 그 서울 엄저리라 그러면 안 돼요. 아 그렇습니까? 서울 인근. 인근입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서울 인근입니다. 그 큰일 날 말씀이에요. 어디 가서 그러 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이거 유튜브 이거 그대로 낼 거예요. 이거 편집해 주세요. 편집은 또 우리 마음입니다. 상당히 혼란스러워해요 사람들이. 예. 좋은 정책이냐 아니면은 이 가진 자만의 정책이냐. 물론 우리가 서민 입장에서 보면은 이 정책이 풀린다고 해봐야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제가 우리 선생님께 네. 한 가지 키포인트만 제 생각을 좀 설명을 드리면 네네네. 금리가 제일 무섭잖아요 지금. 아 그렇죠. 금리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예전에 금리가 10%대도 집을 샀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5% 6%인데도 금리가 무섭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집값이 네. 소득 대비 너무 많이 뛰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5억짜리 집을 사면 네. 보통 3억씩 대출 받아도 충분히 경제 성장률과 소득이 조금씩 받쳐줬어요. 그때도 네. 집값은 비싸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 1억 대출 받아서 집을 샀기 때문에 그 이자 나가는 양이 적어요. 근데 지금은 집값이 5억짜리가 15억이 돼 있다. 10억이 돼 있다. 그러면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네. 그 많이 받는 금액에서 또 이자가 있으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폭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뛰면 네.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 충분히 공감합니다. 네. 네. 정책 발표는 참 좋아요. 이제 불만이 많으시구나 지금. 아 그렇죠. 근데 왜 불만이 그렇게 많으셨어요? 이 정책 발표가. 이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네. 사실 이 정책을 결코 좋게 보지는 않아요. 어떤 측면에서? 이 자체는 내가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은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금액이 나오질 않아요 지금. 그렇지. LTV를 풀어준다 하더라도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4억을 대출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2억밖에 대출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못 사는 집이에요. 못 사죠. 당연히 못 사죠. 이거. 그래서 왜 이렇게 땅값을 띄우고 부동산 가격을 띄우게 했는지 이걸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품이 심하죠. 지금 뭐 사실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뭐 시행사들 힘들다 그러잖아요. 네네. 힘들어 보입니까? 제가 볼 때는 힘든지 지금 끼키야 3, 4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아 그렇죠. 수십 년 동안 했는데 뭘 지금 3, 4개월 가지고 힘들어 죽겠다 그러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거 저는.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럼 그동안 이익분을 많이 가졌을 때는 그 뭡니까 그럼 그건 또. 맞아요. 2014년부터 부동산 경기가 아파트 가격이 올랐지 않습니까? 지금 뭐 7, 8년이 계속 상승기에 있다가 그런데 그렇게 돈 번 것도요. 네.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돈 번 것도 다 땅에 묻혀 있다는 거예요. 땅값이 너무 뛴 거야. 우리나라의 어떤 건설 체력이 너무 부실하지 않나요, 이게? 다 남의 돈으로 다 짓고 분양하고 그래서 그래요. 내 돈에 대한 자기 자본 비율이 시행사가 거의 없잖아요. 걱정이 되네. 저는 이제 오늘 말 나온 김에 그냥 우리 툭 터놓고 얘기 한번 해봅시다. 뭐냐면 저는 네. 이거의 주범이 뭐냐면 강남입니다. 강남의 집값을 잡아야 모든 게 잡힌다라고 보는데 공감합니다. 강남에서 작은 건물을 사든 네. 땅과 관련이 있는 뭔가를 부동산을 사서 튀기려고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이런 분들은 만약에 땅값이 500억이야. 과세를 500억 해야 돼요. 땅 사겠습니까? 아, 네? 박수 쳐드립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과감하게 잡지 않으면 네네. 계속 이런 버블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데 핀 뽑힌 수류탄을 들고 얼마나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힘들게 쥐고 있을 거예요 이걸? 그렇죠. 못 쥐고 있어요. 나중에는 떨어뜨린 다음에 터진단 말이에요. 아, 좋은 비유네요. 예. 좋은 비유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건 뭐냐면 진짜 집값을 잡고 싶고 부동산을 잡고 싶다면
그 핀셋 정책이라는 게 좀 필요하다. 아, 핀셋 정책. 그 전 정부에서 왜 1가구 2주택까지면 막 뭐라고 이제 막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갑자기 적폐 취급도 하고. 네네네. 그렇죠. 그러면서 또 몇몇 정치인들은 자기들은 또 몇 채 사고 막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러지 말고 네. 강남 잡으면 돼요. 너무 쉬운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면은 이게 방금 번뜩 생각한 게 이 부동산 정책의 최종 그 시그널은 강남의 어떤 규제가 풀리면은 이건 부동산의 버블이 꺼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강남의 규제 풀어주는 정부는 없을 겁니다. 강남의 규제를 풀어주면 그 미친 정부라고 할 겁니다. 어느 정권이든 간에. 그렇죠. 강남이 아니더라도 강남 인근 언저리의 정도만이라도 풀어준다. 그러면은 그 부동산의 어떤 버블이 좀 꺼졌다. 이런 시그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버블이 꺼졌다는 시그널보다는 미쳤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정책 나올 수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정책은 없었으니까. 지하철 5호선이 연장되고 김포에 컴팩트 시티라 그래서 46,000호 들어오는 게 어떤 분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뭐 호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선생님께 자녀가 두 분 있어요. 네네. 네, 자 자녀분 중에 한 분은 네. 주택이 있어. 어떻게 집값이 올랐으면 좋겠어요? 내렸으면 좋겠어요? 올랐으면 좋겠죠. 올랐으면 당연히 좋겠죠. 자녀분 두 분 중에 한 분은 네. 집이 없어. 없어. 이제 결혼해야 돼 이제. 눈물 나. 자, 어떻게 집값이 내렸으면 좋겠어요? 올랐으면 좋겠어요? 내렸으면 좋겠지. 그죠? 네네. 자, 이 두 가지예요. 네네. 그죠? 네. 사람의 심리는 여기란 말이에요. 네. 자, 하나 또 하나 볼게요. 내 아들 녀석이 결혼을 해서 바람을 폈어요. 어때요? 뭐 오죽하면 바람 폈냐 이런 얘기 하겠죠. 응? 그렇게 해도 얘기할 수. 자, 근데 사위가 바람을 폈어요. 사위? 네. 나쁜 놈. 아주 나쁜 놈이죠. 나쁜 놈. 그죠? 네네. 자, 이 양쪽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어디서, 어떤 시각으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네. 다르다. 그래서 저는 김포 신도시에 이제 이렇게 컴팩트 시티라 해서 46,000호가 들어간다면, 네. 정부 입장에서는 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부동산 하향 안정화로 기여하기 위해서 공급을 늘리는 것이고, 네. 그 지역 인근에 계신 분들,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주택 가격이 상승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해갑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네네. 오늘 너무 흥분돼서 얘기를 했는데, 자, 이런 얘기는 아마, 실거주를 원하는 입장에서는,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대표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셔서. 아니요, 저희도 한번 체크를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체크를 해봐 주십시오. 네, 저희도 제대로 한번 진단을 해서 네네. 지금 갑자기 저에게 질문하신 내용이라 네네.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체크를 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룰게요. 네, 대표님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공부 많이 배워서 갑니다. 뭘 배워요. 자주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